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 용인 서원고등학교 졸업한 김수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가채점을 했을 때 되게 좀 게임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눌러봤는데 갑자기 수능 만점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라서 현실감이 정말 없어가지고 집에 갈 때도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집에 갔는데 딱 메가스터디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게 딱 현실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 또 정말 제가 입시를 하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제가 사실은 이 정도의 점수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되게 좀 의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3 현역 때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정시를 공부할 시간이 적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도 준비해야 되고 뭐 논술도 공부해야 되고, 사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으니까 그런 거로 공부해야 되다 보면, 그리고 또 처음 하는 거니까 입시를 되게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처음 하니까 이게 맞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딱 10월 말쯤에 가서 이 공부 방법이 맞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걸 하면서 현역 때 공부를 하면서 재수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후회가 없으려면 무조건 한 번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이제 메가스터디 선생님들을 찾아서 다닌 게 아닌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생님, 그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찾아가다 보니까 다 메가스터디로 통해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결국엔 메가스터디 이제 수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단과 수업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재수종합학원의 시스템에 좀 불만이 있어서 제가 수업을 억지로 듣는 걸 좀 많이 싫어해요. 그래 제가 듣고 싶은 수업만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러셀을 선택하게 됐고요. 공부를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수업을 듣는 것도 혼자 들어야 되고, 수업을 들어서 얻은 공부 방법으로 계속 연말을 해 나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러셀은 충분한 자습 시간을 확보해 주니까 크게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사실 엄숙할 정도로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해서 뭐 다른 걸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공부밖에 못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제가 사실 되게 자제력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역 때 공부할 때도 정말 뭐 다양한 일들을 저질렀었어요. 5시간 동안 뭐 핸드폰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한테 핸드폰을 뺏어가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누구라도 있어주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냥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혼자 했을 때보다. 사실 이제 요즘 입시 사이트나 다른 곳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번 시험은 재능이 없으면 솔직히 불가능하다, 만점을 못 맞는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어요. 문제를 딱 처음 받았을 때 이런 느낌은 내가 정말 많은 모의고사를 치면서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재능이 있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재능이 없다는 증거가 제가 고3 이제 3월 학평 때 82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등급이었으니까 사실 평가원 정도로 하면 4, 5등급 정도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쉬다가 올해 이제 6월 평가원을 이제 시험 현장에서도 본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봤는데 그때 제가 85점이 나왔어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저는 국어에 재능이 있진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번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쨌든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국어는 가장 안 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쌓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능 전날, 전 일주일 동안 이런 경우면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뭐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화작문이 어려웠잖아요.
화작문이 어려우면 뭐 넘긴 다음에 다시 와서 풀어야겠다. 뭐 비문학이 이상하면 뭐 다시 좀 천천히 읽으면서 멘탈 잡아가고, 문학이 너무 길면 다시 이제 보기에 집중하면서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처 방법을 되게 구체적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김도욱 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인데, 상대평가잖아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천천히 우직하게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번은 못 풀었어요. 저는 화법을 다 읽고 1번을 안 풀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1, 2, 3번을 넘겼어요. 그냥 찍고 넘겼어요. 4번을 또 풀려고 그러는데 4번도 안 풀리더라고요. 4, 5, 6, 7도 찍고 넘겼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해봤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 해봤잖아. 어차피 또 똑같이 잘 볼 수 있을 거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말 많이 막히잖아요. 이번 시험이 특별히 복잡해서 더 많이 막혔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수능 국어를 치면요, 한 두세 번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 어차피 해봤잖아, 너 막혀도 넘어갈 수 있잖아 라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서 이제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긴 지문 나왔을 때도 별 생각이 되게 없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원래 나왔던 거, 나 이런 거 김도욱 모의고사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그 학생이었는데, 수학과도 뭐 진학을 생각을 했었고, 수학과학에 이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판에 이제 반수를 하면서 9월, 10월에 가니까 수학보다 국어가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공부를 하는데 안 질리게 만드는 그런 공부 방법이에요. 이제 수학이나 과학은 연마잖아요. 사실 국어도 그렇다시피 연마를 하다 보면 되게 질리기 마련이고 그만하고 싶다, 다른 문제 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느는 게 느껴지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끝이 없는 거잖아요. 공부는 모두가 말했듯이 김도욱 선생님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는 공부길을 계속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학습적으로는 이제 흥미를 가져라, 호기심, 반응해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3 때도 한번 들었었는데, 그때 그걸 듣고 기출을 풀어봤는데 진짜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돼서 그 이후로 계속 반응하고 호기심 생기고, 그리고 이게 비단 국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수학, 영어, 과학들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마지막 수업 때 책상을 어루만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다 웃거든요. 근데 책상을 솔직히 어루만지진 못했는데 모든 거에 감사를 하라, 그 말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예습이에요. 어쨌든 예습을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과목에도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복습은 크게 의미 있진 않아요. 무조건 수업 시간에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습을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이 지문을 읽고 김도욱 쌤이 이 말을 하겠구나, 이 말씀이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이런 학생들을 욕하겠구나 까지 이제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딱 적중을 했을 때 또 그 짜릿함이 있고, 어쨌든 김도욱 쌤이 수업을 준비하는 만큼 너도 그만큼 해서 가야 된다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문법하고 고전 시간은 일단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빨리 끝내놨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자기가 이제 6월, 9월에 가다 보면 나 문법 안 된 것 같은데, 나 고전 고어 잘 안 익혀,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전에 그냥 빨리 끝내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독서 비문학은 그냥 김도욱 쌤이 푸는 만큼 최대한 따라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반응하고, 가끔 이제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문들은 평가원이 왜 썼겠구나, 이런 식으로 썼겠구나, 이 문장은 이래서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문을 그냥 완벽하게 분석하는 수준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출에 대해서 나 기출 또 해? 뭐 기출 4번 했는데 5번 했는데 제가 기출을 7번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질릴 수 있었던 비결이 평가원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썼는가, 나는 학생 입장이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가를 찾아가다 보면 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절대로 질리지 않아요. 수학 공부는 이제 하다 보면 정말 문제도 많고 스킬들도 많고 선생님도 많고 책들도 많고 정말 방대하잖아요, 양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길을 잃더라고요. 처음 보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그 막히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큰일이 났구나, 빨리 대책을 찾아야겠다라고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본 결과 이제 제 친구가 추천해줘서 양승진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승진 선생님은 딱 저 같은 수학을 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바보들한테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학 좀 잘한다고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양승진 선생님 수업 들으면요, 저도 그랬지만 정말 많이 찔려요. 양승진 선생님 표현으로는 몽둥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맞거든요. 양승진 선생님의 함정에 맨날 걸려들더라고요, 처음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쌤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확실한 방법론이 딱 정립이 되더라고요. 방법론에 대한 이제 생각이 수학은 좀 적어지기 마련이에요. 워낙 스킬이 많으니까. 근데 양승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이 방법으로 풀면 되겠구나, 이 방법으로 풀면 내가 웬만해서 킬러를 못 풀진 않겠다 라는 딱 생각이 드는 강의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은 양승진 선생님 문제가 좋으니까 뭐 양가원이라고 말을 하겠지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을 들어본 결과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양승진 선생님은 문제를 만들 때 일단은 평가원을 푸는 방법, 그 방법을 녹여 놓으세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수능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들게 된 게 양승진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된 이유인데,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 방법으로 평가원 문제는 다 풀 수 있겠구나, 이게 평가원 문제를 푸는 방법이구나 라는 그 맥이 잡혀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요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데 이게 그냥 어려운 문제들은 한 2번, 3번 풀다 보면 그냥 오케이가 되는데 양승진 선생님 문제는 진짜 한두 번 풀어서는 오케이가 안 돼요. 자신이 뭔가 만족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끝까지 양승진 선생님이 수업하신 그 워딩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 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천천히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면 이제 평가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몸에 배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현역 때도 화학에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난 화학을 되게 잘 본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6월 평가원에 38점을 받았거든요. 그때 딱 뭔가 오더라고요, 충격이. 내 방법이 틀렸구나, 내 방법이 분명히 허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해설 강의를 찾아가다 보니까 고석영 선생님 방법만이 이거는 내가 들어도 따라할 수 있고 이거를 진짜 내가 최대한 따라 해보기만 하면 무조건 잘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석영 선생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킬러는 뭐 너무 잘 푸시는 것 같아요. 좀 경이로울 정도로 푸셔서 저도 어쨌든 진짜 화학 오래 했고 1년 반 정도를 했는데도 무슨 문제풀이에 대한 그 루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되게 당연한 듯이 푸세요. 이 말을 보면 당연히 이걸 해야지, 이 말을 보면 당연히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쌤이 생각하시는 그 방법으로 쭉 하다 보면 문제는 이미 풀려 있어요. 그냥 경이 이거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수능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멘탈이 아무리 나가도 그냥 몸에 배버려서
못 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강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 4, 50 강의를 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1단원, 뭐 2단원, 3단원, 4단원을 한번 쭉 훑어주시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과탐은 특히 내가 빼먹은 게 뭐가 있지? 내가 혹시 안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지엽적인 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특히 재수생들은 더 할 텐데 그런 불안감이 없어져요. 그냥 이 정도면 진짜 다 했구나. 화학 모든 교과서를 펴봐도 내가 모르는 부분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무조건 모르는 건 없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놀고 싶은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수험생활을 할 때. 그럴 때마다 저는 4이어 1에 제가 놀고 싶은 게 뭐였는지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정리한 거를 이제 한 달에 하루 정도의 날을 잡고 그냥 이제 해치워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빨리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적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되게 남아돌아요. 그래서 막 한 시간 정도는 그냥 할 게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기 진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다음 한 달에 하루 정도를 이렇게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에 들어갔어요. 제 꿈이 특히 인체 뇌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의예 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고 또 제가 가장 멋있어하는 일이 이제 무언가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대중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되게 잘하는 교수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의예 계열의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봤을 때 2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정말 길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단 내 꿈, 내 비전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공부가 수능 성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성적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요. 매일매일 보는 모의고사 성적에도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찾아가서는 안 돼요.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문제,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법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2가지로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 10번은 본 것 같은데 스윙스라는 래퍼가 대학 축제에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웃겨서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유는 결승선을 도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래요. 근데 참 들어보면 이상해요. 말이 되게 웃겨요. 근데 실제로 수능을 다 겪고 나면요 맞는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로 우사인 볼트는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일 빠른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결승선을 통과해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 같이 되게 이도저도 아닌 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버티다 보면 생각보다 1년이 되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